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개장 전 보셔야 될 소식들 전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더 추려볼 텐데요.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눈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선 뉴욕 증시는 조금씩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체크포인트 잡아주시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강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시장의 우려감으로서 장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예전 1기 때 한번 봤으니까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충격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뒤에는 조금은 낮춰질 거다라는 이러한 이제 시장의 반응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무장관 관련돼서도 이제 퍼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뭐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바이탈 롤러지라든지 아니면 바클레이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공통적인 점을 보게 됐을 때 매크로적인 상황은 그닥 좋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부분이 있게 되고 그 잘 버는 돈을 통해서 주가의 랠리가 이어질 테니까 이것은 사실상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 심리도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에 대한 부분도 있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 부분이 있어요. 보게 인하에 되면. 대한 속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비교적 안 좋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부 연준 의원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이나 강한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보게 되면은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가 계속 섹터를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건전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분위기이고 또 미국의 투자 심리 역시 우리나라하고는 확실히 상반되게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상승했던 장에서 좀 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암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떨어졌죠? 네, 암젠이 이제 마리타이드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임상 2상의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군요. 네, 하락한 거군요. 기대치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떨어졌던 건데 그랬군요. 마리타이드에 대한 이제 비만 체중 감량에 대한 수치를 보게 되면 1년에 평균적으로 20%의 감량이 일어났어요. 이 위고비를 보게 되면은 이제 68주에 15%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일라이 릴레 마운자로가 72주에 22%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잘 나왔잖아요. 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서 생각을 했던 거는 마리타이드는 최소 20% 정도는 빠질 거고 최대 25%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기대치의 최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움의 발로로서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처음에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었다가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그런 하락폭을 많이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경쟁사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아니면은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든지 그렇죠. 예. 이러한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반등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조금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이런 반대의 현상들이 양쪽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랬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 이제 사실 바이오 업계가 요즘 갑작스러운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지금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상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우선 백화점 콜스 어떻습니까? 콜스라든지 아니면 베스트바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실적도 좋지 않았었고요.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4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네.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백화점 업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목표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소비가 과연 정말 계속 네, 잘 그렇죠.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두고 있는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이런 소비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월마트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월마트는 실적이 나쁘지 않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콜스하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연 소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약간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군요. 3분기 때 소비가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줄었다라고 언급이 그런 나왔던 거군요.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재 업체로서는 한번 언론 보도가 많은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 화장품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반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중 축소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소비 시즌은 국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매매 전략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쉬운 시장이죠, 정말. 왜 이렇게 약세를 계속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투자 심리가 약하고 수급적으로 사실상 많은 부분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세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에 관련돼서 이제 이미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도 불안한 요소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함께 이제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는 밸류업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기간에 자금 집행이 일어나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신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기타에 어제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게 밸류업 관점에서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는군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밸류업 관점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의 낙폭이 나왔었었는데 네. 이 방산주들이 이제 오늘 만약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매수로서 따라붙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국제적인 정세 자체에서 종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방산주들이 오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로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장이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확실한 거에 좀 투자하려는 경향들이 오늘 또 어제 시장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그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SG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 급등 이후에 이제 딱 바닥에서 소개를 딱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잡아 가볼 텐데요. 네. 어디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관세로 갖고 무기 삼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어떤 속도를 관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이 확실히 2기이고 마지막 정권인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업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초반에 드라이브가 빠르게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특별하게 충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기 때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제 영향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이제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쪽에 25%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 이전 협정의 결과를 보게 되면 나프타 협정에서 관세를 안 매기고 있었잖아요. 무관세. 네. 국가적. 근데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네.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때고 그러면 가뜩이나 소비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을 텐데 이 소비에 대해서 정말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이 우려감에 의해서 GM이 어제 9%가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캐나다, 멕시코 이쪽에도 관세를 물렸었는데 유럽이라고 과연 이런 부분을 안 물릴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우리의 현기차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현기차가 과연 우리에 있어서도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또 공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적인 피해는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미국 공장에 있는 부분을 조기 가동을 시켜야 되게 돼서 그쪽의 가동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린다면 관세를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부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일단은 지금은 우려감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아시아 시장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국내라든지 모두 다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것이 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오늘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이제 올라간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은 아예 관계가 없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에 대해서 아예 이러한 부분에 안 좋은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뚜렷한 정책의 색깔을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관심 주는 걸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저는 어제 사실 보게 되면은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금융주들이 좀 빠졌었어요. 예. 그게 이제 버슨트 재무장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금리 관련돼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찰스 슈왑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을 보게 되었을 때 12월 달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계속적으로 늦춰질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KB금융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업 관련돼서 기간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반에도 밸류업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한 번 한 이후에 10월부터는 약간의 이제 횡보 흐름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이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충분히 뚫고 올라가서 한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밸류업으로 받아냅니다. KB금융이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조금만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조선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미국과의 연결고리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계속적으로 MRO 사업에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 정부에서 민간 협의체를 만들게 되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정부의 민간 협의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선 관련돼서 우리에 대한 수주에 대한 협상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선소 관련돼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력에 대한 파견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 인력 파견에 있어서도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더 빠르게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수주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확보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하나오션하고 사실상 이 고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전에 이제 호주 잠수정 관련돼서 네, 사실상 입찰에서 진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소를 취하를 하고 원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잠수정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군함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보다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것을 한 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 LNG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LNG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선박에 대한 발주가 2030년까지 한 400척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슬롯이 사실상 2027년까지도 계속 꽉 차 있었을 텐데 네. 그것에 대한 피크아웃의 시기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선주들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이 상승 시기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조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함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심주는요? 둘 중에 하나 뭘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네. 오늘은 하나오션 가져왔습니다. 하나오션. 이제 하나오션은 또 여기서 어떤 매력이 있고 또 목표가는요? 네, 하나오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정 쪽에 조금 더 이제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이제 조선사들을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반영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차츰 더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고요. 예. LNG 관련돼서도 선박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 75%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LNG 관련돼서 국내에 있는 조선사 중에 가장 노출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확실히 그 이후의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부터의 반등이 일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가격에서 한 15% 이상은 충분히 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1,000원이 최근에 전고점이었었거든요, 장중에. 네네. 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4만 1,000원 정도 부근을 충분히 한번 비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 4만 1,000원으로 그러면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태현 과장의 관심주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 관심주는요, 한글과 컴퓨터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에 좀 자주 좀 나왔던 단어 같아요.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계속 눈에 띄게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AI가 드디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더욱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이미 많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AI 주요 서비스에 대한 군을 보게 되면 사실 국내에 있는 이런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컴퓨터는 비교적 많은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AI 업체와 함께 지금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컴퓨터가 지금 23,750원에 전일 종가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네. 한 28,000원에서 3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업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금융 대장주죠. KB금융입니다. 목표가 11만 원 제시하셨고요. 두 번째는 요즘 계속해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어 조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함이라든지 잠수정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었던 최근 움직임들이었었는데요. 관련해서 한화오션 목표가 4만 1,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소프트웨어 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고요. 이미 이 한글과 컴퓨터 질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28,000원에서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